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거 안 배웠어요. 이거 하나 봅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제도 이제 하나 봅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제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제도가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수사자문위원하고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은 전문가가 수사를 자문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수사를 자문해 주겠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검사님은 전문가인데 검사님이 모르는 게 있을 것이냐? 그럴 수도 있다. 검사라 하더라도 첨단 과학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삼성하고 아이폰하고 애플하고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기술이라고 서로 막 우리나라에서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싸워요. 자기네 기록을 자기네 기술을 따라했다. 뭐 이래서 특허권 위반, 뭐 실용신앙권 위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첨단 과학 분야에서 싸우고 있는데 검사가 그런 거를 다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특허권 위반이지 무슨 검사가 무슨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검사를 도와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수사자문위원은 누구를 도와주는 제도냐면 검사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두 번째, 전문심리위원은 전문가가 심리를 도와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심리는 누가 하냐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심리는 판사라는 사람이에요. 판사. 판사가 무슨 전문가인데 니들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느냐? 아까와 같이 판사라 하더라도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다. 어떻게 판사가 전지전능하냐? 모르는 거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전문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제도예요. 필요한 제도. 그럼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자, 우리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임의수사에서 우리 시험 나올 거는 거의 정해졌어요. 임의수사에서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피의자 신문이라는 거하고 참고인 조사. 기껏해야 피의자 신문이 나오고요. 참고인 조사도 뭐 영상 녹화 관련 쟁점이 한두 지문 나올지 모르겠지만 임의수사에서는 무조건 피의자 신문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지. 뭐 참고인 조사 이게 안 나와요. 나와봤자 뭐 연결해서 한 지문 정도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전문수사자문위원인데 이게 단일 문제로 나오기는 굉장히 좀 희박해요. 나 같아도 이미 수사를 내면 이 중에 뭐를 내겠어요? 당연히 피해자 신문 내지. 우리 실제 실무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 현직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자 신문 내지. 이거를 내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자주 내지는 않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언제 출제가 됐냐면요. 2014년도 2차에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문심리위원도 마찬가지 출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2017년도 2차에 출제가 됐어요. 자,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이 검사가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자, 필요한데 전문가 모르겠어요. 나 이거 도대체 힘드니까 필요하니까 좀 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신청받아가지고 이거는 검사님 혼자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신청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한데 이건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비슷합니다. 원래 조금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건 무슨 제도가 있냐면 전문가가 와서 보세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제 검사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1인이고요. 1인 이상이니까 뭐 2명 뽑아도 되는데 2인 이상은 틀리고 전문가가 검사한테 이거는 삼성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애플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검사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가 말하는 것에 대한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했을 때 그걸 들으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맞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피의자는 뭐를 줘야 되냐면 의견 진술 기회,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자,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줄 수 있단지
이게 답심으로 나왔죠. 주어야 한다는지가 쟁점이에요. 여기. 왜냐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줘도 그만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답심으로 나왔는데 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자,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 이게 하나 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 다 나온 거고. 또 두 번째는 1인 이상을 전문사 자문위원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핸드폰 폰팔이야. 삼성하고 애플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어. 핸드폰 파는 것만 잘 알아.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쟁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봅시다. 끝났어요. 112쪽에 자, 1번 검사는 검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직권 동그라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 동그라미 전문수사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2번 전문수사 자문위원은 자, 전문적인 자,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 전문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이 별표치시고 검사는 전문수사 자문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 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 얘들 뭔가 반박의 기회를 줘야 되죠. 구술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쓰면 틀려요. 반박의 기회이기 때문에 얘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 이제 시험 지문에 답 나왔습니다. 넘기시고 끝났어요. 분량이 얼마 안 되죠. 양가로 2번. 자, 지정 등 전문수사 자문위원은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사건마다 1인 이상, 2인이 아니고 1인 이상이고 자, 2번.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수사 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치시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 자문위원회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자, 피의자 변호인은 이의제기 전문가라고 하는 놈이 한쪽에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럼 빡칠 수도 있잖아. 이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예요. 그럼 이거는 조금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검찰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검찰청이 있고요.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게 이제 1심 지방법원이에요. 이렇게 대응하고. 자, 지방검찰청이 고등검찰청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고등검찰청하고 대응하는 게 고등법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위에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대검찰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게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 이런 구조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이제 앞으로 배울 얘기지만 수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재판도 여기서 1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수사하고 이거에 대한 불복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재판에 대한 불복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전문수사 자문위원 지정해서 하는 것은 수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복은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 하는 거냐면 여기다 불복하는 거예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면 동그라미에서 한번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쓰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